자, 우리 SQL이라고 하는 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언어가? 자,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SQL. 자, 얘가 세 가지로 나뉘었었어요, 언어가. 뭘로 구분이 됐죠? 그쵸. DDL, 데이터, 정의어, 그리고 DML, 그쵸? 데이터, 조작어, 그리고 DCL, 그쵸? 데이터, 제어.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이제 계속 연습을 했던 건 뭐였어요? DML이었죠? 자, 그러면 DDL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것도 확인해봤었는데. 세 가지. 자, DDL에는 무엇이 있느냐? create. 얘는 뭐 할 때 사용이 돼요? 정의할 때 사용이 되죠. 그리고 alter. 얘는 수정할 때 사용이 됐었고요. drop. 얘는 삭제할 때 사용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뭐 테이블이라던가 스키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는 create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했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이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e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 컬럼도 추가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구조 변경. 근데 내가 만약 이 테이블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드랍을 통해서 통째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DML이라고 하는 애는 뭐였어요? 데이터에 관련된 명령어였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검색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명령어로 따지면은 insert 뭐예요? 삽입, delete 삭제, 업데이트 갱신, select 검색. 막 이제 한번 명령어들 다 입력해보고 나니까 훨씬 쉽죠? 내가 뭘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쵸? 자, 요 네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DCL. 얘는 이제 제어에 관련된 명령어인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커밋. 얘는 이제 정상 완료 처리됐을 경우. 롤백. 얘는 복귀. 그리고 그랜트. 얘는 권한을 부여할 때. 리복. 얘는 권한을 회수, 취소할 때 사용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자, 커밋을 만약에 내가 명령어를 다 치고서는 뭐 딜리트도 하고 인서트도 하고 뭐 다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에요. 내가 원하던 대로 잘 완료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커밋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람들이 조회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막 잘못해가지고 딜리트를 딱 써가지고 원래 지우면 안 되는 데이터였는데 막 지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롤백 이전으로. 그리고 그랜트라고 하는 애는 뭐 어떤 사용자한테 모든 애들이 다 삭제하고 다 갱신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데이터를 관련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말단 사원이 와가지고 다 삭제시켜버리고 갔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냥 딱 검색만 가능한 이런 기능 권한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권한을 부여할 때는 그랜트, 그 권한을 내가 다시 회수를 하고 싶다, 취소를 하고 싶다, 이러면 리복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 되는 겁니다. 자, DDL부터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define이죠. 여기 가운데 D, M, C 얘네들만 달라지는데, 데이터, define, language. 자, 정의한다 라는 거예요. create라고 하는 게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느냐? 자, 스키마, 그리고 도메인, 그리고 테이블, 뷰, 그리고 인덱스. 얘네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자, 만약 내가 스키마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create 스키마, 그리고 스키마명, 그리고 얼도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그러니까 스키마 식별을 위해서 스키마 이름과 그걸 갖고 있는 소유권자나 허가권자를 이제 정의를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본다면, 스키마 이름은 IT이고, 그 갖고 있는 사용자 아이디는 전혜성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스키마를 만들 때. 자, 그 도메인은 어떻게 만드느냐? 도메인도 똑같죠. create 도메인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도메인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 그리고 디폴트 기본값.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자료형의 새로운 정의예요. 그래서 그 값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약 조건들을 선택적으로 추가를 하는 건 거죠. 하나 또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도메인명, 어드레스. 자,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 10. 디폴트 값은 대정. 자, 이거 어떤 말이냐? 자,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도메인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자 형태로 10자까지 10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며, 기본 값으로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가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전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겠다라는 애죠. 그러니까 주소가 대전으로 정해진 10개의 문자로 표현되는 도메인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테이블 만들 수 있죠. 우리 만들어 봤잖아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얘도 create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명,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요 안에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그 컬럼들, 타이틀, 바디 이런 애들 요 안에다가 넣어줬었잖아요. 속성명, 그리고 데이터 타입. 여러 개면은 이런 식으로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전에 보게 되면 여기서 EMP라는 테이블에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조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널, 노, 얘는 널, 예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널 있다라기보다는 요 지금 EMPNO 얘가 뭐였어요? 아까 4번이었죠. 그 사원 번호. 사원 번호는 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허용하지 않겠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노가 뜨게 되는 거고, 너를 허용하게 되면은 yes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MRG의 킹이 진짜 짱이었어가지고 상사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
걔는 이제 널 값이 들어가 있었죠. 걔는 왜? 여기 널 yes라서 널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얘는 널 값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제약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 이 뒤에다가 달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널이 되면 안 돼. 그러면은 난 널.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되는 건 거죠. 아, 콤마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뒤에 있어야 돼요. 이 속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나는 너를 허용하지 않겠어. 콤마, 얘는 속성이 또 얘도 만약에 난널이다 이러면 얘도 뒤에다가 난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지금 키 해가지고 여기 primary PRI 이렇게 적혀져 있죠. 얘는 이제 기본 키라는 건데 키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유일하게 얘를 식별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들이 뭐 구청이나 시청에 우리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름 이런 걸로 우리 식별할 수 있나요? 똑같은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전화번호로 한다고 하면 전화번호도 똑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민번호 이런 걸로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기본 키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절대 겹치지 않는 얘만 딱 식별할 수 있는 애야 라고 해서 박아놓는 애들이 있는데 얘를 만약 제약 조건을 두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뒤에다가 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primary key는 어떤 애가 됐으면 좋겠다? 뭐 속성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죠. 아까 개로 따지게 되면은 얘는 EMPNO가 프라이머리 키인 거잖아요. 얘가 기본 키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다 뭐 써주면 되는 거예요? EMPNO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내가 기본 키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명을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되고, 자, 그럼 테이블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한번 만들어 보긴 했지만 create 테이블 뭐 테이블명 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학생은 이름이라는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한 뭐 데이터 타입은 가차다. 뭐 10글자까지 뭐 학번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죠? 뭐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내가 만약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였으면 좋겠어요. 기본 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 요 안에 학번. 자, 그리고 외래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외래키는 우리가 만약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두 개의 테이블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전에도 우리 보게 되면은 사원이라고 하는 테이블도 있었고 부서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 부서 여기 사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들이 짜라락 있는데 얘네들이 다른 데서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외래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참조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외래키 키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oreign key 점포 전공
전공에서 레퍼런스 참조할 거. 뭐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뭐 참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작성을 해드리면, 자, 얘는 기본키, 얘는 외래키라는 거고, 요 자리에 외래키 속성명 들어가야 하며, 여기 위치는 참조 테이블 이름.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참조할 테이블에도 기본 키가 있으니까, 걔가 이제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애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기에 기본 키 속성, 이 참조할 테이블에 기본 키를 이렇게 딱 박아주시면 됩니다.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자, 우리 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뷰를 만드는 방법은 create view, 뷰명 그리고 속성명. 만약에 속성이 여러 개다 이러면은 속성명이 여러 개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리고 as select 문이 오면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럼 뷰는 뭐 하는 애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뷰라고 하는 애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지는 가상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뷰는 저장 장치 내에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간주.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뷰를 만들 때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죠. 예시 만들면 훨씬 쉽습니다. 자, create 뷰 만들 때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뷰 이름 뭐라고 해볼까요? 학원 고객, 그리고 성명과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라고. as select 문이 와야 된다라고 했죠. select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올 겁니다.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 테이블에서 where 과목 자, 이러면 뭐예요? 고객 테이블에서 뭐 과목이 정보 처리 기사만 듣는 그 고객들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임의입니다. 이런 테이블, 고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과목에 이제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고객들에 대한 수강생들에 대한 전화번호, 성명이 들어가 있다. 그거를 조회를 해라 라고 하면 여러 개가 뜨겠죠? 그거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 속성들만 가지고 와서 학원 고객이라는 그 뷰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얘네들만 갖고 있는 테이블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얘네들에 대한 값이 딱 나오겠죠.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나온 그 결과값이, 걔네들이 물리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테이블은 아니죠. 그냥 가상적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걔네들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럼 만약 제가 뷰를 삭제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삭제하면 될까요? 그쵸, 드랍 사용하면 되죠. 드랍 뷰 이름.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조건을 조금 달 수 있는데 restrict 또는 cascade. 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 두 가지는 그냥 드랍 뷰 이름 이렇게만 하면 삭제돼요. 자, 근데 요 앞에 restrict, 자, 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얘가 있어도 되고 이 뒤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도 되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는 뷰를 만약에 다른 데서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드랍이 이제 그 뷰를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삭제하지 않을게 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삭제 안 해. 우리 뭐 존재한다면 삭제해라 이런 것처럼. 뷰를 다른 곳에서 참조하고 있으면은 삭제 취소. 자, 그럼 캐스케이드는 뭐냐? 자, 얘는 만약에 뷰를 다른 곳에서 참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참조하고 있는 그 뷰까지 싹 삭제해버립니다. 뭐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학원 고객이라는 뷰를 삭제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drop 뷰 학원 고객 이런 게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건을 주겠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러면은 내가 학원 고객이라는 뷰를 삭제를 할 건데 만약 그 뷰를 다른 곳에서 쓰고 있어. 그러면은 삭제 안 해.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뷰 다음에 또 만들 수 있었던 게 하나 또 있었죠. 인덱스, 크리에이트 인덱스. 자, 만드는 방법은 인덱스명 온 테이블명 그리고 속성명. 뭐 속성이 여러 개다 이러면은 여러 개. 만약에 여기서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중복값도 허용을 하거든요. 만들 때 만약에 나는 인덱스의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여기에 유니크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명 뒤에 또 뭘 붙일 수 있느냐?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것들을 붙일 수 있어요. 자, ASC 또는 DESC. 자, ASC라고 하는 애는 오름차순입니다. 1, 2, 3, 4 이렇게 점점 값이 커지는 거고요. DESC 얘는 내림차순입니다. 큰 값부터 아래로 척척척척. 자, 얘도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뭐 create unique 인덱스 뭐 고객번호 인덱스 자, 테이블명 뭐 고객 그리고 고객이라는 테이블 안에 고객 번호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걔를 뭐 내림차순에서 만들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자,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를 내림차순으로 해서 고객 번호 IDX라고 하는 인덱스를 만들겠다. 라는 뜻입니다.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그 안에 있는 컬럼 중 고객 번호를 내림차순으로 한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번호를 만들고 그 이름이 고객 번호 IDX다. 자, 이때 이 유니크가 생략이 되며 중복값도 허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뭐 스키마, 도메인, 인덱스, 뷰 이런 거 테이블 이런 거 다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말고 수정, 어쩔. 자, 우리 테이블 중에서 구조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컬럼을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했었죠? 우리 아이디라던가 아니면은 레지데이트 이런 거 컬럼명 추가해봤잖아요. 그쵸? 이미 이제 내가 크리에이트 했어. 테이블 만들었어. 근데 구조 변경을 하고 싶어요. 뭐 컬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구조 변경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쩔 테이블 뭐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거 구조를 변경할 건지 테이블명 add 추가하겠다. 어떤 거? 속성명, 데이터 타입 이렇게 해서 우리 뭐 id, int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줬었잖아요. 그쵸? 속성명, 데이터 타입. 자, 뭐 만약에 내가 컬럼을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죠. 여기에도 add 컬럼까지 들어가겠네요. 컬럼 내가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add author table 테이블명 drop 컬럼 속성명. 자, 이 뒤에도 뭘 붙일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속성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고 있으면은 삭제 안 하고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싹 다 삭제시켜버리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뭐 어털 테이블에 뭐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add 컬럼 속성 면목 학년을 추가하겠다. 데이터 타입은 뭐 가차 타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삭제하고 가능하겠죠. 드랍은 훨씬 쉽습니다. 뭐 드랍 스키마, 드랍 도메인, 드랍 테이블, 드랍 뷰, 드랍 인덱스, 드랍 뭐 컨스트레인트. 그냥 그 뒤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스키마명 올 거고 테이블명 올 거고 뭐 드랍 테이블 테이블명, 드랍 스키마 스키마명, 드랍 도메인 도메인명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때도 요 캐스케이드하고 레스트릭트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캐스케이드는 제거하는 요소를 만약에 누군가 참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개체까지 모두 싹 다 날려버리는 거고, 레스트릭트 걔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는 요소가 누군가에게 지금 참조가 되고 있어 그러면은 삭제하는 걸 취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안 되시나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DDL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또 안 봤던 게 뭐가 있어요? DCL 안 봤죠? DCL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라고 해서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제어 이런 데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작성을 해볼까요? 정의하는 데 사용. 자, 커밋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커밋 딱 치면 됩니다. 그치? 내가 만약에 다 했어. 위에서 쫙 다 해가지고 완벽한 데이터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거 다 수정했고 삭제하고 싶은 거 다 삭제해서 내가 딱 남겨야 될 애들만 딱 남겨져 있고 얘가 그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냥 거기다가 커밋 딱 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커밋 끝. 자, 이런 것처럼 롤백도 롤백 끝. 그러면은 커밋 된 그 이후부터죠. 커밋이 됐으면 이미 반영이 된 거잖아요.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막 더 수정을 했어요. 근데 잘못됐어. 세이브 포인트 써서 돌아가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커밋 되고 난 뒤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커밋은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돌아가게 된다면 반영이 되지 않은 데이터들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랜트 뭐였어요? 권한 부여. 자, 어떻게 부여를 해주느냐. 자, 그랜트 여기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건지 그리고 on 어떤 테이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권한을 줄 건지.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grant select on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전혜성이. 자, 무슨 말이에요? 전혜성이라는 사람한테 학생 테이블을 이 select가 어떤 애였죠? 검색, 조회, 인서트, 삽입, 업데이트, 수정, 딜리트, 삭제. 전혜성에게 학생 테이블을 뭐 조회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라는 말인 거죠. 만약 뭐 여기다 삽입하는 기능을 주고 싶다 이러면은 인서트 이런 식으로 삽입하는 권한을 주겠다. 뭐 삭제하는 권한 주고 싶다. 뭐 딜리트하는 권한 주겠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all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모든 권한 부여가 됩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혜성이라는 애에게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자, 리복이라고 하는 애는 뭐였죠? 권한을 회수하는 애였죠? 자, 제가 만약 어떤 권한을 회수할 건지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야겠죠? on table from 누구로부터 그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취소할 것인지. 자, 예시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리복. 뭐 어떤 권한 취소할 거래? 뭐 셀렉트하는 기능을 아까 전에 줬었으니까 취소해본다라고 해볼까요? on 학생 테이블 from 전에. 자, 무슨 말이에요? 전혜성에게 부여됐던 학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기능을 취소해야겠다 라는 거죠. 모든 권한을 해소하고 싶으면 저기다가 또 뭐 해주면 돼요? 뭘 때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는 거, 회수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롤백. 얘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되돌아가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랑 이제 같이 세트로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커밋 된 그 뒤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커밋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자,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왕창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거기서 제가 delete from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학번이 2023 03 11 이 내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커밋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해볼까요? 또 하나 또 삭제를 해볼까요? 그럼 자, 그 다음에 롤백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 학생은 남아있을까요? 자, 원래 있던 데이터에서 얘 삭제를 하고 2023 0311이라고 하는 학번을 갖고 있는 학생을 삭제를 했죠. 그리고 커밋을 때렸어요. 그리고 2022 0211이라고 하는 학번을 갖고 있는 학생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롤백을 했어요. 자,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요? 얘는 남아있나요? 데이터를 봤을 때? 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밋이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커밋을 친다라고 했고, 성공적이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다시 돌려야 될 때 롤백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커밋을 쳤으니까 여기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데이터가 삭제가 된 거죠. 얘는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얘 데이터는 이제 없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데이터를 또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면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내가 지워버렸어. 자, 그래서 돌아갔어요. 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처리된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여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날아가고 얘는 남아있는 겁니다. 얘가 살아있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 갔어? 자, 커밋은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보류 중이었던, 내가 만약 작성을 했던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정상 수행을 했으니까 커밋을 시켰어요. 그럼 그 데이터는 이제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응? 자, 거기서 이제 내가 롤백을 했어. 자,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까지 됐을 때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삭제를 했다라고 해서 진짜 찐 삭제가 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 보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상 처리가 됐으면 커밋을 쳤을 테니까. 그쵸? 보류 중이었는데 여기서 롤백을 시켰다? 이러면은 이제껏 내렸던 명령어들을 그냥 다 취소시킨다라는 거죠. 보류 중인 데이터들의 변경사항을 폐기. 어디로 돌아간다? 커밋 직후의 단계로 폐기. 커밋한 그 바로 다음 여기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자,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네, 삭제했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네 세 개를 다 삭제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된 그 이후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애매할 수 있죠. 얘까지는 확실히 삭제돼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 커밋까지는 아니고 여기 왠지 불안해. 얘를 삭제를 했지만 좀 불안해. 그래서 어디로 나중에 이제 롤백을 하게 된다면은 돌아갈 곳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걔가 바로 세이브 포인트입니다. 롤백할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롤백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만약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S1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볼게요. 자, delete from 학생 where 학번 2023-0311 커밋했고, delete from 학생 where 학번 2021-0211 그리고 save 포인트 S1 찍고 delete 이렇게 두 개 하고 롤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S1 지점으로 롤백해라. 자, 그러면은 원래는 커밋 직후 단계로 회귀를 했지만 돌아갔지만 S1로 돌아가라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삭제하지 않은 시점. 얘는 삭제가 됐고 얘는 삭제하지 않은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커밋을 쳤고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서트를 하고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하나 찍었어요. 뭐 S1 그리고 뭐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딜리트도 하고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두 번째 걸 찍고 또 인서트하고 인서트예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뭐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만약 내가 커밋을 딱 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6번까지가 모두 다 확정이 되겠죠. 내가 인서트 했던 거, 뭐 업데이트 했던 거, 딜리트 했던 거 싹 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커밋이 아니라 롤백 이라고 했어요. 그냥 롤백 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까지는 1, 2, 3, 4, 5, 6 중에 반영된 건 뭘까요? 그쵸? 반영 아무것도 안 돼야 되죠. 1, 2, 3, 4, 5, 6 아무것도 안 돼야 돼요. 왜? 롤백 했는데 세이브 포인트 없죠. 그러면은 커밋된 직후로 가는 거니까
여기로 가는 건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무효되는 거죠. 무효. 그쵸? 보류 중이었던 애들 다 삭제되는 거니까. 자, 그 롤백을 하게 되면은 다 날아가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롤백 하고서는 to save 포인트 뭐 아니 그냥 SE라고 해봅시다. SE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만 되는 거예요? 어디만 취소가 되나요? 그쵸. 5번, 6번만 취소가 되는 거죠. 왜? 여기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취소가 되지 않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롤백, 커밋, 그랜트, 리보 요 5가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DCL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 DML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배웠죠? 우리 뭐였어요? 데이터 조작어. 그래서 그 안에는 셀렉트,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 요 4가지가 있고 우리가 얘네들을 CRUD라고 부르며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이 되는 언어가 DML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 잠깐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성했던 거. 자,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select부터 보게 되면은 요 순서가 지켜져야 된다 라고 했고 실행되는 순서는 요 앞에 붙어있는 요 순서와 같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요 order by를 사용할 자 그럼 위에서부터 쫙 써볼게요. 자, select 이 뒤에는 뭐가 오는 거죠? select 뒤에 오는 거? 속성이 오겠죠? 우리 그래서 어떤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들 이름 여기다가 다 작성했잖아요. 뭐 EMPNO, 뭐 MRG, MGR, 뭐 DPTNO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다가 from 테이블명 적었고 where 조건 그리고 group by 뭐 수도별, 지역별, 뭐 부서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뭐별 묶어야 하는 그룹핑할 그것들의 속성 뭘로 묶을 건지 속성명 작성을 해줬고 그리고 헤비 그 그룹핑한 거에 조건을 달 때 조건을 여기다 달아줬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order by 해서 정렬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냐? 속성명입니다. 뭘로 정렬을 할 건지 알려줘야겠죠. 뭐 이름 순으로 할 건지 성적 순으로 할 건지 뭘 어떤 속성으로 정렬을 할 건데 해서 그 정렬할 거 알려주고 뒤에 ASC가 붙으면 아까 뭐였죠? 오름차순 1, 2, 3, 4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나열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아니라 DESC 자, 우리 그 구조 테이블 구조 볼 때도 저거였죠. DESC 하고서 테이블 이름 치면은 그거에 대한 뭐 컬럼형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쫙 나왔잖아요. 묘사에서 그게 아니라 얘는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큰 거부터 작은 거대로 쫙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속성명 뒤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테이블을 하나만 사용할 때도 있지만 2개를 사용할 때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볼까요? select from EMP select from DPT 이름 맞게 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죠? 자, 얘는 사원에 대한 테이블이었고 얘는 부서에 대한 테이블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 저는 이 부서 번호를 가지고서 부서명을 알고 싶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 봤더니 부서 번호는 있는데 이 부서 번호만을 가지고 나는 이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몰라. 10번 부서가 이름이 뭔지 몰라. 부서 번호는 아는데. 근데 이 부서 테이블을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부서 이름이 나오죠. 자, 이런 것처럼 두 개의 테이블을 다 사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값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우선 겹치는 애들부터 찾아야 돼요. 어떤 게 겹치는지. 자, 우리가 여기서 얘를 보고서 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얘를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DPT NO는. 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연결을 해주느냐. 자, from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 자, 난 테이블을 우선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그쵸? 그렇지 않나요? 자, EMP 테이블만 쓸 수 없고 DPT 테이블만 쓸 수 없어요. 두 개 다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두 개 다 지금 필요한 거죠. 나는 자, 그러니까 그럴 땐 이제 어떻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콤마를 통해서 나는 EMP라는 테이블도 쓰고 DPT라는 테이블도 쓰겠다. 자, 아까 전에 from이라고 하는 애는 검색 대상 집합을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네 두 테이블이 검색 대상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내가 테이블을 합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쳐주면 돼요? 뭐랑 뭐랑 똑같은지. 그리고 얘네들한테 별칭을 쓰려면은 띄어쓰기 한 칸을 해가지고 D 이러면은 앞으로 EMP라는 테이블은 2로 별칭을 쓰기로 한 거고요. 우리 AS 해가지고 여기 셀렉트해서 얘에 대한 별칭을 평균 급여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2라고 쓰겠다. EMP라고 써도 되지만 EMP라는 애 대신 2라고 쓰겠다라는 거에 너무 기니까. 그리고 DPT라는 애 대신 D라는 이름을 쓰겠다 라고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별칭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좀 이따가 힘들어집니다. 자, 합칠 때 자, 뭐랑 뭐랑 같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EMP 테이블에 DPT NO랑 DPT 테이블에 DPT NO랑 똑같은 거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EMP 테이블에서 DPT NO 값이랑 DPT 테이블에서 DPT NO 값이랑 같다. 연결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조인이라고 하는 애는 다중 테이블의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개 이상의 테이블, 두 개, 세 개 이런 테이블들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의 테이블이 됐으면 좋겠어요. 즉, 둘 이상의 테이블에서 행을 연결하여 하나의 표집합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외열절에서 아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죠. 자, EMP 테이블에 DPT NO랑 DPT에 DPT NO랑 같다라고 했죠. 자, 사원 테이블에 부서 번호랑 부서 테이블에 부서 번호랑 같아.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합쳐, 행을 연결해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의 조건에 따라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행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 조인은 두 집합의 데이터를 한 번에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조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오라클 조인이랑 안시 조인이랑 있는데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우선 우리는 오라클 조인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
들에 이제 프롬절에서 이제 테이블 이름 쓸 거잖아요. 뭘로 이제 쓴다라는 거예요? 쉼표로 구분. 그리고 조인될, 그 합쳐질 그 조건 어디다 작성해요? 외열절에 정의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자, 실행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이 DP, 여기 EMP 테이블에, DPT 테이블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합쳐졌죠. 하나의 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원래는 이 테이블 하나, 이 테이블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자, 다시. 여기서 EMP 테이블 보면은 이 컬럼만 있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 아닌가? 잠깐만. 8개. 그리고 얘를 보면은 3개 컬럼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저는 EMP 테이블이랑 DPT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려고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합쳐야 되지? 라고 하니까 여기에 겹치는 행이 있어. 겹치는 컬럼이 있어. 어떤 거냐면 DPTNO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합쳐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합쳤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붙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얘네들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컬럼만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예요? EMP 테이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예요? DPT 테이블, 부서 테이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테이블에 있는 누구 건지. 자, 4번 부서 번호 그리고 부서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 있는 EMP NO랑 EMP 테이블에 있는 그 4번 그 부서 번호랑 DPT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이름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왜냐면은 합치긴 했지만 이쪽 데이터는 EMP 거, 이쪽 데이터는 DPT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값을 가지고 올 때 이쪽에 있는 누구 거, 이쪽에 있는 누구 거, 저쪽에 있는 누구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별칭 다는 이유 뭘까요? 이런 식으로 값들, 컬럼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름이 3글자니까 다행이고 얘 4글자니까 다행이지. 막 6글자, 10글자 이런 테이블 이름이에요. 매번 쓸 건가요?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 테이블에도 별칭을 달겠다라는 거죠. E, 얘는 D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E에 EMPNO, E에 DPTNO, D에 DNAME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왜 쓰는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정답도 맞게 해줘요. 하지만 물론 저희는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못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몰라서 못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모질라서 못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별칭 달아가지고 금방금방 쓰고 나오면 좋으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테이블로부터 집합체를 가지고 올 건지, 그리고 뭘로 붙일 건지, 합칠 건지, 조인할 건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있는 누구 거를 가지고 올 건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조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모든 속성을 지정할 때는 우리 여기 속성 자리에 뭐가 오면 되죠? 얘가 오면 됩니다. 속성명들이 요 셀렉트 자리에 오는 게 맞지만 내가 모든 속성을 지정을 할 때
select 뒤 속성명 자리에 테이블에 구성되어 있는 속성을 조회해준다. 이때 모든 속성을 지정할 경우 요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조인을 했어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검색할 때는 테이블명, 속성명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EMP는 이야, DPT는 D야 라고 해놓고 굳이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EMP에 EMPNO를 가지고 와라. 이거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왜 안 돼요? EMP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이미 이름을 2로 바꿔버렸어요. EMP는 없어. 근데 EMP에서 가지고 오겠대요. 그러니까 난 몰라. 못 찾아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안 바꿔줬네요. 자, 그래서 테이블명과 속성명으로 작성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select 그 뒤에 속성명 있는데 또 올 수 있었던 게 있었죠. 뭐 있었어요? distinct. 얘는 뭐 하는 애였죠? 중복 제거. 그래서 우리 distinct 잡해가지고 그 직책들 그냥 중복 제거해가지고 여러 개가 같은 게 계속 나오니까 중복 제거해서 가지고 와라 했었고, 그룹 바이랑 둘 다 중복을 제거해주는 건 맞지만 그룹 바이는 정렬까지 해준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 where 뒤에 올 수 있는 애들도 뭐가 있어요? 조건이 달려오면 되는데 조건에는 비교 연산자, 뭐 예를 들면은 뭐 같다, 뭐 크다, 작다, 뭐 같거나 작다, 크거나 작다, 뭐 아니면은 in, not in 이런 거 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풀어봤었었는데. 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 뭐가 있었죠? 뭐 and 아니면 뭐 or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where절에다 달았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또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나 이거나. 그리고 like 지금 where절에 올 수 있는 애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얘는 뭐 할 때 쓰였어요? 문자 패턴 검색. 얘로 시작하거나 얘로 끝나거나 얘가 포함되거나. between A and B 걔도 있었죠. 얘와 얘의 사이값 있을 경우. 자, 그리고 그룹 바이 이제 여기까지 where절이었고 그룹 바이절. 자, 얘는 뭐였어요?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검색할 때 그룹화할 속성을 지정을 해줬죠. 이때 그룹화할 때 사용됐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집계함수, average 뭐였어요? 그룹별 평균을 구하는 함수. 그리고 count
그룹별 튜플 수를 구하는 함수. 맥스. 얘는 그룹별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미는 그룹별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자, 마지막 sum은 그룹별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봤던 집계 함수들이었고, 저 중에 보지 않은 건 썸밖에 없어요. 위치는 똑같습니다. 우리 뭐 평균 구했던 자리에 썸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만약 합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그 다음. 자, 그룹이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어요. 그룹화가 됐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룹 바이가 사용이 돼야지만 사용이 될 수 있는 애. 그룹 바이가 없이 얘가 사용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었죠? 그쵸, 해빙. 자, 얘는 뭐였죠?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되며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빙 이렇게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룹 바이하고 함께 사용이 돼요. 그룹을 묶고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지정을 해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부서별로 묶고 부서별 평균이 뭐 2000이 넘지 않으면 급여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봤던 order by, 얘는 뭐예요?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검색할 때 사용. 자, 그래서 지금 셀렉트까지 봤습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셀렉트에서 여기다가 4원 번호는 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글귀로 이렇게 해서 사원번호는 뭐뭐입니다. 사원번호는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인서트 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서트라고 하는 애는 우리 기본 테이블에 새로운 튜플을 삽입할 때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인 구문은 insert into, 여기다가 테이블명 그리고 속성명 뭐 차라락 쓰고 넣으려고 하는 거 values, 데이터 차라락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insert into 테이블명 그리고 set 속성명
데이터 이런 식으로 차라락 할 수도 있죠. 두 개 다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한두 개 데이터 이제 추가를 할 때 좋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속성 하나, 데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넣을 때는 별론데,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 모든 속성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됐었죠. 테이블명에 각각의 속성 데이터들. 자, 그리고 딜리트도 이미 나간 거니까 얘는 기존 테이블에 있는 튜플들 중에서 특정 튜플을 삭제할 때 사용 방법은 딜리트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테이블에 있는 튜플 중에서 튜플의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 업데이트 테이블명 set 변경하려고 하는 속성명 데이터 뭐 여러 개면 여러 개 써주고 where 조건. 문제입니다. 자, 문제. 자, 직원 테이블에 대해 이름 속성으로 직원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정의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저거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자, 인덱스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덱스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죠? 정의. 자, 우선 뭐뭐 있었어요? DDL, DML, DCL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찾아가야 돼요? 그쵸. 정의하는 DDL, define 걔를 찾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생성하는 거. 그쵸. 인덱스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create 그리고 인덱스 만들 거니까 인덱스 써주고, 그 다음 인덱스 이름 써줘야 되잖아요. 이름 뭐라고 하래요? 직원 언더바 네임. 직원 언더바 네임. 그리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정의를 할 건지 써줘야 되잖아요. on 하고 그 뒤에 직원이라는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속성으로 만들어라. 기억나실까요? 우리 분명 같이 했는데. 자, 인덱스를 만들겠다. 어떤 이름으로 인덱스명 쓰고 on 테이블명 속성명. 그쵸? 이런 거 굉장히 날리면 아까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학생 테이블에 대한 접근 및 조작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권한 부여예요. 권한 부여. 자, 그러면은 DDL, DML, DCL 어디에 해당되죠? 그쵸. 제어하는 DCL이어야겠죠. 그 안에서도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그랜트, 리복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권한을 부여한다. 뭐였죠? 권한 부여. 그랜트죠, 그랜트. 여러분, 권한을 회수하는 건 리복.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줄 건지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도 집어넣어보고 인서트, 뭐 딜리트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얘한테는 지금 어떤 권한이래요? 모든 권한이래요. 자, 모든 권한 뭐예요? all 들어가야 되죠. all. 그리고 on 뒤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줄 건지. 어떤 테이블? 학생 테이블. 자, 여기가 어떤 권한 줄 건지, 어떤 테이블에 대한 그 권한을 줄 건지, 그리고 to 누구에게 줄 건지. 누구? 홍길동. 이해되실까요? 자, 그랜트 어떤 권한을 on 테이블명 어떤 테이블에 대한 어떤 권한을 to 누구에게 주겠다. 자, 리복은 뭐였어요? 리복 어떤 권한을 on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from 회수해 오겠다. 누구한테서 회수해 오겠다. 이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선 정답은 그랜트 or on 학생 to 홍길동이었습니다. 자, 더 쉬운 문제예요.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1번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스콧인 튜플을 삭제를 해주시고 문자형은 반드시 뭘로 입력하래요? 싱글,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세미콜론은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문제에 세미콜론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제가 있으면 세미콜론을 안 써도 정답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세미콜론을 반드시 표기하라고 했는데 표기를 안 했다 이러면 감점 처리됩니다. 튜플을 삭제해야 된대요. 자, DDL, DML, DCL 어디에 해당될까요?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D, M, L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셀렉트.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죠? 삭제니까 딜리트를 사용을 해야 되죠. 드랍 쓰시는 분 큰일 납니다. 자, 딜리트. 그 다음 생긴 게 from. 자, 어떤 테이블에 있는 걸 삭제할 건지. 또 무슨 테이블이에요? 학생 테이블이죠. 자, 학생. 그리고 where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왜? 이름이 스콧인 애니까. 그쵸? 이름이 스콧. 자, 근데 여기서 뭐래요? 문자형은 반드시 싱글 따옴표로 입력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콕콕 찍어주면 되겠죠. 요겁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스콧인 애를 삭제하겠다. 이해되실까요? 쉬운 문제죠.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수강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안에 컬럼이 학번, 과목명, 중간성적, 기말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과목명이 DB인 모든 튜플들을 성적에 의해 정렬된 형태로 검색을 하고자 합니다. 정렬 기준은 기말 성적의 내림차순이며 이때 기말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성적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뭐래요? 테이블 이름은 수강이라고 하는 애고 얘가 갖고 있는 튜플들 이름이 뭐예요? 학번, 과목명, 중간성적, 기말성적. 그쵸? 자, 우리가 뭐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타이틀하고 바디가 있었던 것처럼 수강이라는 테이블 안에 학번, 과목명, 중간성적, 기말성적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과목명이 DB인 모든 튜플들을 가지고 오래요. 자, 우선 얘 셀렉트 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출력 결과. 자, 셀렉트 뭘 가지고 올 건데 이랬더니 모든 튜플을 지금 출력을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모든 애들 다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이름을, 학번, 과목명, 중간성적, 기말성적 다 써주거나 아니면 귀찮으니까 모든 애들 다 가지고 와 라고 하거나. 자, 그리고 from 어떤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강 테이블이잖아요. 그쵸? 수강.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봤더니 조건이 있네요. 과목명이 DB여야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where 과목명이 DB. 근데 여기서 끝낼까 했는데 뭐래요? 성적에 의해 정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정렬 기준은 첫 번째가 기말 성적의 내림차수, 그리고 만약 기말 성적이 같으면 2차적으로 중간 성적의 오름차순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쵸? 자, 정렬이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올덜 바이저를 써라 이 말인 거죠. 그룹 바이저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룹 바이저는 뭐 과목별, 지역별, 뭐 학년별 이런 식으로 그 묶어야 하는 그룹이 있을 때만 써야 되고, 얘 지금 정렬해야 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올덜 바이저리 써줘야 돼요. 올덜 바이. 어떤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한대요? 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한다. 이러니까 내가 정렬할 튜플 이름은 기말 성적이고 걔를 내림차순할 거야. 이러니까 D, B, S, C. 근데 얘가 만약 같다면 2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콤마 쓰고 중간 성적의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사실 생략을 해도 상관없고 생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A, S, C 이렇게 마지막 세미콜론입니다. J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얘와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다음 결제 테이블을 이용하여 결제 여부별 학생 수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입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결제라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 여부별로 학생 수를 검색하는 SQL문을 작성을 하래요. 그 말은 우리가 아까 전에 부서 번호별 사원수를 검색했던 거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10, 20, 30에 대한 그 해당하는 부서 번호에 있는 사원수가 딱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실까요? 자, 우선 얘도 검색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이 필요해요? 셀렉트절이 필요하겠죠. 셀렉트 문이.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셀렉트랑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프롬이잖아요. 그쵸? 얘네 두 개는 필수예요. 자, 어떤 테이블을 이용을 한대요? 결제 테이블을 이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프롬 자리에 있을 건 뭐예요? 결제 테이블 이름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결제 여부 별이래요. 자, 계속 말했죠? 부서별, 지역별, 뭐 성별, 학교별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 경우에는 꼭 뭘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묶어줘야 되니까 그룹 바이를 써줘야겠죠. 자, 그룹 바이 뭐뭐별로? 뭐로 묶었어요? 결제 여부로 묶었죠. 자, 그러니까 결제 여부. 자, 여기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뭘 출력하면 돼요? 결제 여부랑 학생 수를 출력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들 계셨어요. 결제 여부 학생 수. 사실 이 문제에서는 따로 학생 수라는 컬럼이 있다라고 말을 뭐 안 했고, 뭐 이런 컬럼이 어디 있는지도 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건 사실 옳진 않아요. 근데 우선 저희들이 원했던 거는 미납이 있다라고 하면 미납한 학생 수를 구해주고, 완납이면은 완납한 학생 수, 결제 여부가 미납인 거, 완납인 거, 이거를 출력을 해주길 바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제 여부는 이제 여기서 그룹 바이 했으니까 얘네들만 중복 처리 안 돼서 딱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학생 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집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숫자 셀 때 어떻게 세줘요? 튜플수 세주는 거. count라고 하는 함수 썼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 뭐 해주는 애였어요? 그쵸? 나와 줘야 될 그 개수를 세서 보여주는 애가 count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학생수라는 컬럼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컬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모든 행에 대한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그 투플수를 보여줘 라고 해서 조금 깨끗하게 쓰면 셀렉트 결제 여부 콤마 카운트 별. 자, 그러면 여기가 학생 수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카운트 별 이렇게 해서 5, 4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출력 결과가 얘랑 동일해야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별칭 써줘야죠. 별칭 어떻게 썼어요? 그쵸, as 학생수. 이해되실까요? 셀렉트 결제 여부 카운트 가로 열고 별 as 학생수 from 결제 그룹 바이 결제 여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